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내용입니다. 2강은 컴퓨터의 기본 요소, 디지털 정보의 표현,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연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할 텐데, 정말 단순한 우리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 물리적인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컴퓨터를 표현하는 방법, 어, 디지털 정보의 표현,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기본 요소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 사용하고 있는 몇몇 이미지들은 AI로 생성하였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무료 라이선스로 저작권 침해가 없는 무료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다들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에 들어오셨으니까 개인 노트북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에는 이제 졸업까지도 노트북을 가지지 못한 채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수업 자료라든지 교과서를 사는 대신 수업 자료가 전부 다 PPT나 PDF로 제공되는 등 대학 수업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패드, 갤럭시 탭이나 이런 패드류나 또는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때때로 엄청 느린 경우가 있죠. 자, 내 컴퓨터는 대체 왜 느릴까? 분명히 처음 구매를 했을 때에는 속도가 빨랐단 말이죠. 이것저것 실행할 때 빠르게 잘 됐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차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 그거를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들 중에 본인이 직접 조립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또는 부품들을 개별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봤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소프트웨어 대학의 전공 학생들도 그냥 이제 가게에서 파는 조립식 PC라 하더라도 그냥 가게에서 조립이 된 상태로 돼 있는 컴퓨터를 사는 경우가 많고 부품들을 하나하나 구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립식 컴퓨터들도 잘 완성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다 구매할 필요는 없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부품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열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품들을 직접 살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열어볼 기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랑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비교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그 자동차 그 수리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알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개발자라 하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컴퓨터를 뚜껑을 열면 이렇게 그 그림이 보이겠죠? 이 부품들을 하나씩 좀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컴퓨터에는 여기에 필요 없는 부품도 있고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부품을 넣을 수도 있지만 요즘 현대식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요 정도 부품들이 기본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PC 케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이런 부품들을 다 집어넣게 되는 거겠죠. 다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래서 PC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컴퓨터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케이스가 비싸든 뭐 저렴하든 그렇게까지 컴퓨터의 성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자, 메인보드라는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메인보드. 우리가
이 컴퓨터 부품들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메인보드에다가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에 이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죠. 파워 서플라이를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우리가 이 콘센트 플러그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전기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메인보드에 CPU나 그래픽카드, 메모리, 여기 SSD라고 적어 놓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은 이 부품들의 메인보드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이러한 부품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중앙 부품? 뭐 중앙 부품이란 용어가 따로 없는데 하여튼 가운데 위치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CPU, 메모리, SSD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부품들도 중요하고 메인보드나 파워 서플라이가 없으면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의 구성 원리를 얘기할 때에는 메모리, 저장장치 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의 대다수의 컴퓨터들은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것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이 구조 말고도 뭐 하바드 방식이라든지 다른 몇몇 구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폰 노이만 구조라는 이 단어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림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입력장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을 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입력값을 받아서 SSD는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고 저장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저장장치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SSD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 장치를 사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SSD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옮깁니다. 메모리로 옮기는 거고 메모리에 옮긴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 내용을 바로 또 왼쪽에 있는 CPU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CPU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모든 명령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CPU가 처리를 하고, 자, 그러면은 CPU가 어떠한 내용을 처리한 다음에 그 값이 나왔죠. 값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다시 메모리로 옮깁니다. 그 메모리로 옮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저장이 필요하면은 SSD로 다시 옮기고요. 저장 장치에 옮기는 거고, 또는 우리가 그 값을 봐야 한다면 출력 장치,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입력 장치를 통해서 SS 저장 장치, 메모리, CPU, 다시 메모리, 저장 장치, 이 흐름을 우리가 폰 노이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좀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휴대폰이나 뭐 그런 뭐 게임기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은 CPU와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제가 주방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음식을 만드는 주방, 중앙 처리 장치, 영어로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고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CPU라고 부릅니다. 자, CPU는 엄청난 속도의 요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요리사. 얼마나 빠르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CPU의 성능 중에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클럭. 여러분들이 이제 CPU 성능을 보면은 뭐 3.9GHz, 뭐 헤르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헐츠라고 부릅니다. 3.9GHz, 뭐 4.5GHz 이런 식으로 클럭이 나와 있는데 3.9GHz라고 하면은 1초에 3.9기가번. 기가는 10의 9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10의 9승. 10이 8개가 있으면 1억입니다. 10이 8개가 있으면 1억인데 9개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이 3.9GHz라면은 1초에 39억 번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39억 번.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요리사로 비유하면은 1초에 39억 번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요리를 다듬을 때 1초에 39억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어. 우리가 듀얼 코어, 뭐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듀얼 코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자, 듀얼은 둘, 쿼드는 넷, 그리고 옥타는 8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PU가 듀얼 코어다라고 하면은 이 주방에 요리사가 2명이 있다. 또 쿼드 코어라고 하면은 4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한 주방에 요리사가 2명, 4명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양들이 많아지겠죠. 동시에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요리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스레드라는 표현도 있어요. 스레드. 이거는 그 요리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나온 CPU 같은 경우는 한 24스레드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24스레드, 30스레드 요렇게 돼 있던데 제가 제가 요리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손의 개수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좀 징그럽겠지만 요리사가 손이 2개면은 이렇게 손을 요리를 하겠지만 손이 4개라면은 손이 2개 달린 요리사보다는 2배로 더 많이 요리를 할 수 있겠죠. 좀 징그럽지만 문어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리를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레드도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CPU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주로 클럭, 코어, 스레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메모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메모리는 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D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메모리를 부르는 그 명칭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메모리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재료를 올릴 수 있는 도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방에 비유했을 때 이 재료들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메모리는 이러한 재료들을 올릴 수 있는 도마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도마에서 이제 그 도마에 재료를 올려놓고 칼질을 할 텐데 이 도마가 너무 좁으면은 이제 재료를 많이 못 올리겠죠. 도마가 조금 크면은 재료들을 좀 더 많이 올려놓고 동시에 빠르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작아서 도마가 다 차면은 요리사가 이제 도마에 있는 재료를 손질을 다 하고 다음 재료를 꺼내러 이 자리를 비우고 다시 냉장고까지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도마 위에 올렸던 재료들은 퇴근할 때 싹 버려야 한다. 휘발성,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메모리는 도마다. 자,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는 재료, 아까 전에 말했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냉장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냉장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저장해둘 수 있죠. 도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장해둘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수행을 할 때 냉장고에서 이 재료들을 꺼내온 다음에 도마 위에 올리고 이 도마 위에 올린 그 재료들을 요리사, CPU가 재료 손질을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냉장고도 종류가 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HDD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HDD는 저렴하지만 너무 느려요, 저장 장치가. 냉장고 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을 열 때마다 삐걱 하면서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재료를 꺼내고 또 문을 닫는데 삐걱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용하고 있는 SSD 같은 저장 장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오는데 팍팍팍팍 하면서 빠르게 꺼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HDD보다는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장치. 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그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내용이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된다고 했었죠. 입력 장치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들이 있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등등이 출력 장치겠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 그 결과값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에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주박에 비유하면은 손님이 음식을 요청한다. 그러면 요리사가 재료를 요리하고 음식을 내놓는다. 손님이 음식을 요청한다. 이거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게 컴퓨터 안에서 이제 저장장치, 메모리, CPU를 거쳐서 그게 계산이 다 되고 요리가 된 다음에 그게 모니터로 나오면은 음식이 다 돼서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느리다 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내 컴퓨터가 왜 느릴까?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느리다 라고 하면은 고사양 게임, 이거는 요리사의 실력이 이 재료를 다룰 정도로 실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요리가 좀 어려울까요? 우리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뭐라고 하죠? 미슐랭 받고 하는 그런 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보기에도 예쁘게 해서 하는 그런 요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려면은 손기술도 좋아야 되고 할 겁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손기술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재료 자체가 다루기가 어려워가지고 요리사의 실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사양 게임들은 이런 재료들을 다룰 난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실력이 더 필요하다. CPU가 좀 더 좋은 성능, 코어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클럭도 높아야 되고 스레드도 많아야 된다. 그런 성능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우면 느리다. 버릇처럼 이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제 닫지 않고 여러 개 띄워놓고 프로그램도 뭐 한글 띄워놓고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많이 띄워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저장 장치에서 이 프로그램 재료들을 꺼내와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는데 메모리죠. 메모리에 올려놓았는데 메모리도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메모리도 용량 제한이 있고 그렇게까지 비싼 컴퓨터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나만 틀어놓아도 이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을 거고요. 프로그램 한글이나 PPT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개 정도 열어놓으면은 메모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더 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실행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뭐 설치하세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누르다가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막 설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 프로그램들이 언제 실행될지를 몰라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을 요리하느라 우리 주방이 바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설치를 애초에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확인해서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컴퓨터를 자주 안 쓰다 보면은 어떤 거를 설치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1, 2년 사용하다가 너무 느려졌다. 그러면 한 번씩 포맷을 하기도 하죠. 완전히 컴퓨터를 싹 지우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실행을 하는데 처음에 부팅부터 느리다. 그거는 사실 부팅 과정은 당시에 이때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그 기계의 성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혹시 옛날 하드디스크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SSD인데도 느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내 컴퓨터가 느릴 수 있다.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가 CPU,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컴퓨터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이 디지털 정보를 표현을 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는 딱 0과 1, 두 개만 알고 있다. 전원이 꺼졌을 때는 0이고요. 켜졌을 때는 1입니다. 자, 옆에 전구가 이제 꺼졌을 때 0이고 켜졌을 때 1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아주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을 잘 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들은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건데 반도체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통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기도 하고 흐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즉 0과 1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전자기기의 필수가 됩니다. 이 반도체로 우리가 CPU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아까 말했던 SDD도 만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표현하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1비트. 1비트는 하나의 이제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1비트는 전구 한 개가 꺼지거나 켜진 거를 의미합니다. 자, 0은 전원이 꺼진 거고 1은 전원이 켜진 거였죠. 이 한 개가 1비트입니다. 자, 근데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1바이트예요. 이런 전구 한 개가 아니라 전구 8개가 있을 때 우리가 8비트, 이거는 1바이트라고 하고요. 바이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어떠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다운받을 때 1기가바이트다, 3기가바이트다 이때 표현하는 그 바이트가 여기 말하는 8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1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아까 기가가 10의 9승이라고 했죠. 10억 개.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전구 8개 이 덩어리가 1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요 덩어리가 10억 개가 있다. 그 10억 개 이 덩어리 안에 01, 01, 00, 1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 열어보면은 전부 다 0과 1로 이루어진 어떠한 값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는 작성을 안 했는데 우리가 1바이트, 바이트가 1000개가 있으면은 1kB, 1000개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kB가 10의 3승, 그리고 거기에 또 10의 3승을 곱하면은 10의 6승이죠. 메가바이트, 거기에 또 10의 3승을 곱하면은 10의 9승이 되죠. 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의 3승 단위로 계속 데이터가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달라집니다. 킬로, 메가, 기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고 그 다음에는 테라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바이트죠. 전구가 8개가 있으니까 8비트고 8비트는 1바이트였죠. 영어 알파벳은 이렇게 1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바이트로. A는 전구 꺼졌고 켜졌고 그러니까 01, 00, 00, 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B는 바로 그 다음 01, 000, 0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서 알파벳 G는 010, 110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숫자로 표현하면은 65에 해당하고요. B는 66, G는 90에 해당합니다. 자, 알파벳은 이렇게 1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한글은 한 글자를 나타내는데 3바이트가 필요해요. 한글은 아무래도 좀 알파벳보다는 복잡하죠. 초성, 중성, 종성이 있고 그 각각을 나타내는 그 표현 방식이 알파벳보다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글은 한 글자를 표현하는데 3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 연산. 컴퓨터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빨라요. 이렇게 0101 해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컴퓨터의 속도를 한번 가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3GHz CPU 그러면은 3GHz는 1초에 30억 번 동작을 하는 거죠. 30억 번 동작을 하는 거고 자, 이 CPU가
다른 연산은 하지 않고 한글만 출력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글을 출력한 겁니다. 자, 애국가를 출력을 할 건데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뭐 띄어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 300자 가량입니다. 300자 가량. 자, 한 글자를 출력하는데 한글 한 글자를 출력하는데 CPU가 30억 번 돌면은 1초거든요. 1초에 30억 번 도니까. 근데 10사이클 그러니까 10번 도는 거예요. 한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CPU가 10번 돌면은 한글 한 글자를 출력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00자니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출력하려면은 3000번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3000번. 자, 그러면은 1초에 애국가를 몇 번이나 출력할 수 있을까요? 3GHz CPU가 애국가를 1회 출력하는데 3000번이 드는데 3GHz는 30억 번, 1초에 30억 번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그 애국가를 한 번 출력하면은 30억 분의 3000번 시간이 드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가를 1초에 출력을 하면은 총 100만 번을 반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초에 애국가를 1초부터 4절까지 100만 번이나 출력하면은 충분히 빠르죠. 컴퓨터는 우리가 보통 뭐 애국가를 한 번만 출력하고 말 텐데 그냥 출력만 하는데 100만 번이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요즘 많은 경우에 CPU가 3GHz 정도는 기본이에요. 3GHz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는 자연계에 있는 빛, 소리, 온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제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걸 그래프로 할 때는 그래프에서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낼 때 점점 크게 한다고 할 때 낮은 목소리에서 크게 한다고 할 때 볼륨이 하면서 올라가지 하면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물론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소리가 커진다고 하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컴퓨터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0과 1을 가지고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0과 2를 가지고 숫자로 탁탁 나타내다 보니까 불연속적으로 끊겨지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의 표현 방식이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0과 1로 딱딱 나눠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는 복사가 힘듭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복사가 쉽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그린 그림은 그 디지털 각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즉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날로그도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되지 않냐?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빛을 현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날로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부르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모든 것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보는 것들은. 다만 이 모니터가 각 숫자에 해당하는 색들을 출력을 해줘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가장 오른쪽에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CPU는 메모리에서 이렇게 숫자로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을 메모리에서 모니터로 던져주면은 모니터는 이제 이 모니터 각 위치에 이 위치에 뭐 1이고 이 위치가 2다 하면은 1에 맞는 색깔, 2에 맞는 색깔 이렇게 이제 그 색깔들을 출력을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그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와 컴퓨터가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강이었고요.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